신주인수권 부사체 완전 정복 구강. BW 발행은 무조건 악재일까? 좋은 BW와 위험한 BW를 구별하는 법. 지금까지 BW의 구조를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BW, 영어로는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본드, 채권, 워런트, 신주인수권, 즉 신주인수권이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8강에서는 BW를 누가 사고 투자자는 왜 BW에 투자하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유명한 기관이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BW가 발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으로 발행했는가, 그리고 조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입니다. 오늘 9강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갑자기 BW 발행을 공시했습니다. 그러면 주식 게시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BW 나왔다. 신주 나온다. 주식수 늘어난다. 악재다. 팔아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W 발행 자체만으로 무조건 악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좋지 않은 BW가 반복적으로 발행된다면 기존 주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BW라는 단어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BW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왜 BW를 발행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돈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BW라도 돈이 필요한 이유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만으로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BW를 발행해 5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생산시설 확대에 사용합니다. 몇 년 뒤 새로운 공장이 가동됩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기업 가치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 BW를 발행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조건 악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의 이익이 그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면 기업 가치 증가가 희석 부담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B기업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사업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영업에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합니다.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BW를 발행합니다.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돈이 부족합니다. 다시 BW를 발행합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행사 가액도 조정됩니다. 다시 주가가 떨어집니다. 또 리픽싱이 발생합니다.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생길 수 있는 주식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기존 주주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속도보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조각으로 나눴습니다. 내가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피자의 10%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피자를 12조각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피자는 여전히 한 조각입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지분 희석, 영어로는 dilution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자의 크기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BW로 조달한 돈을 이용해서 회사의 사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피자 자체가 2배로 커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각수는 늘어났지만 전체 피자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조각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만 10조각, 12조각, 15조각, 20조각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기존 한 조각의 상대적인 몫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BW의 핵심은 주식수가 늘어나느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기업 가치가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BW와 위험한 BW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 번째, 자금 사용 목적을 봅니다. 가장 먼저 볼 부분입니다. 회사가 조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공장 증설, 생산 능력 확대, 연구 개발, 성장 사업 투자, 인수 합병.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앞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영업에서 계속 현금을 만들지 못하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W를 반복적으로 발행한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발행 규모를 봅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크다, 작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규모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주에게는 금액보다 잠재적으로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BW의 신주 인수권이 전부 행사됐을 때 50만 주가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발행 주식 대비 약 5%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현재 주식이 1000만 주인데 전부 행사하면 300만 주가 새로 생깁니다. 기존 주식 대비 30%입니다. 같은 BW라는 이름이지만 기존 주주가 느끼는 희석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발행 주식 대비 잠재 신주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사 가액을 봅니다. 현재 주가와 행사 가액을 비교합니다. 현재 주가가 2만 원, 행사 가액이 10,000원이라면 신주 인수권자의 권리 행사에 경제적 매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가 7,000원인데 행사 가액이 10,000원이라면 당장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매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리픽싱이 있는가? 네 번째, 리픽싱 조건을 봅니다. 리픽싱, 영어로 refixing, 가격을 다시 정한다. BW에서는 행사 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행사 가액도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잠재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사 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최저 조정 가액까지 내려갔을 때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복 발행 여부를 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BW를 발행한 회사와 몇 년 동안 계속 BW를 발행하는 회사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 현금 흐름은 좋지 않은데 BW, 전환사채, 유상증자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본업으로 현금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남아있는 물량을 봅니다. 과거에 BW를 많이 발행했더라도 대부분 이미 행사되고 남은 신주인수권이 거의 없다면 현재의 오버행 부담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 년 전에 발행한 BW인데도 아직 행사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이 많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발행 규모보다 현재 남아있는 신주인수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회사 실적의 방향을 봅니다. BW를 발행한 뒤 회사의 매출은 늘었는가? 영업이익은 좋아졌는가? 영업 현금 흐름은 개선됐는가? 조달한 돈이 실제로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회사가 1,000억 원을 조달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BW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석은 발생할 수 있지만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 가치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BW. 반대로 위험한 BW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커지지 않는데 리픽싱과 반복 발행으로 주식 수만 계속 늘어나는 BW. 이 차이를 이해하면 BW 발행 공시를 보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호재라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시를 열고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BW 공시가 나오면 순서대로 보십시오. 첫 번째, 왜 돈이 필요한가? 두 번째, 얼마를 조달하는가? 세 번째, 행사 가액은 얼마인가? 네 번째, 리픽싱 조건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최저 조정 가액은 얼마인가? 여섯 번째, 전부 행사되면 몇 주가 생기는가? 일곱 번째,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여덟 번째, 과거 BW와 전환사채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아홉 번째, 회사가 이런 자금 조달을 반복하고 있는가? 열 번째, 조달한 돈이 실제로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10가지를 확인하면 BW 공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환사채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12. Convertible Bond, Convertible Bond, 전환할 수 있는 채권, BW,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신주 인수권이 붙은 채권. 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 주주가 확인해야 하는 핵심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CB든 BW든 공시를 볼 때는 발행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잠재 주식수로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오늘 구강을 정리하겠습니다. BW 발행은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좋은 사업에 투자하려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한다면 희석 부담을 넘어서는 성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계속 나쁜데 BW를 반복적으로 발행하고 리픽싱이 계속되고 잠재 신주가 계속 늘어나고 영업현금 흐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존 주주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BW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돈을 왜 조달했는가,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돈으로 기업 가치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강에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BW의 진짜 악재는 발행 자체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완전 정복 10강. BW 최종 정리 공시를 보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는 BW를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BW, 영어로는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영어를 풀어보면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Bond, 본드, 채권입니다. with,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warrant,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bond with warrant, 채권에 신주 인수권이 붙어있는 상품, 바로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입니다. 10강은 마지막 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다.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투자자가 공시를 보는 순서대로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BW 공시를 처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발행 금액,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행사가액, 행사기간, 리픽싱, 최저 조정가액, 분리형, 신주 인수권, 행사 가능 주식수, 수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정해놓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BW 공시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질문하십시오. 회사가 왜 돈을 빌리는가?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BW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이유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달한 돈이 미래의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지 못하고 직원 급여, 원재료 구입, 일상적인 운영비, 기존 빚 상환을 위해 계속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고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얼마를 발행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자주 실수합니다. 500억 원, 1000억 원. 이 숫자만 보고 크다, 작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절대 금액만 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아주 큰 회사가 500억 원을 조달하는 것과 규모가 작은 회사가 5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발행 금액은 회사의 규모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라면 발행 금액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행사가액을 확인합니다. 행사가액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BW 발행 금액이 5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해를 위해 행사가액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억 원을 10,000원으로 나누면 500만 주입니다. 조건을 단순화한 예시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잠재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식이 생길 수 있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현재 회사의 발행 주식이 몇 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억 주인데 500만 주가 새로 생기는 것과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500만 주가 새로 생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기존 주식 대비 약 5% 수준입니다. 뒤의 경우는 기존 주식 대비 50% 수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분 희석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분 희석, 영어로 dilution. 기존 주주의 지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BW를 볼 때는 발행 금액을 본 다음 반드시 잠재 신주수, 그리고 기존 발행 주식 대비 비율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리픽싱 조건을 확인합니다. 리픽싱, 영어로 refixing, 다시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BW에서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조건에 따라 행사가액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행사가액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행사가액이 7,000원으로 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0,000원일 때보다 7,000원일 때 더 많은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행사가액만 보면 안 됩니다. 공시에서 최저 조정가액, 즉 행사가액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 조정가액까지 내려간다면 최대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BW의 위험은 현재 보이는 숫자보다 조건이 가장 불리하게 움직였을 때 얼마나 많은 주식이 생길 수 있는지를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주 인수권은 언제든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와 행사가액을 비교합니다. 행사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7,000원이라면 당장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경제적 매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사가액은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20,000원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주 인수권자의 입장에선 권리 행사에 대한 경제적인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이, 그리고 행사 기간,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분리형인지 확인합니다. 분리형 BW에서는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을 처분했다고 해서 신주 인수권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과거에 발행한 BW가 상환됐다는 내용만 보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형이었다면 신주 인수권이 아직 남아있는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7번째로 연결됩니다. 잔여 신주 인수권 물량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이 발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투자자에게는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주가 생길 수 있는 BW였습니다. 그런데 480만 주에 해당하는 권리가 이미 행사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잠재 물량은 20만 주 수준입니다. 반대로 500만 주 가운데 50만 주만 행사되고 450만 주가 아직 남아있다면 잠재적인 부담은 훨씬 큽니다. 이렇게 앞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물량 부담을 오버행, 영어로 overhang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BW 공시를 볼 때 과거 발행 금액만 보지 말고 반드시 잔여 물량과 오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누가 BW를 샀는가를 확인합니다. 금융기관, 투자조합, 사모펀드, 법인, 전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여러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기관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BW 투자자와 일반 주주의 투자 조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주는 시장에서 보통 주를 삽니다. 하지만 BW 투자자는 채권 조건과 함께 행사가액, 리픽싱, 행사기간, 분리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샀는가보다 어떤 조건으로 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회사가 BW를 반복적으로 발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한 번의 BW 발행으로 성장 자금을 확보한 회사와 몇 년 동안 계속 BW 전환사채 유상증자를 반복하는 회사는 같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본업에서 현금이 계속 부족하고 외부 자금 조달이 없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회사라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연결해야 합니다. 매출은 성장하는가, 영업이익은 좋아지는가, 영업현금 흐름은 개선되는가, 부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조달한 돈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BW로 받은 돈이 기업 가치를 키우고 있는가? 이것이 최종 판단입니다. BW 때문에 주식수가 10%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몇 년 뒤 회사의 이익이 50%, 100% 증가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주식수가 10% 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나쁜 자금 조달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식수는 10%, 20%, 30% 계속 늘어나는데 매출도 그대로, 이익도 그대로, 현금 흐름도 나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W를 판단하는 최종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 가치 증가와 지분 희석 부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가 커지는 속도가 희석보다 빠르다면 BW가 회사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가치는 커지지 않는데 주식 수만 계속 늘어난다면 기존 주주에게는 위험한 자금 조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BW, Bond with Warrant, 채권과 신주 인수권의 결합입니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BW를 발행합니다. 투자자는 채권의 가치와 신주 인수권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신주 인수권에는 행사가액과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조건에 따라 리픽싱으로 행사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행사가액이 내려가면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 물량은 오버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BW라면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W 발행 자체를 무조건 악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 사용 목적, 발행 규모, 행사가액, 리픽싱, 최저 조정가액, 행사기간, 분리 여부, 자녀 신주 인수권, 잠재 신주수, 희석 비율, 반복 발행 여부, 실적과 현금 흐름, 이것들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볼 때마다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됩니다. 왜 돈이 필요한가? 얼마를 발행했는가?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 현재 주식 대비 몇 %인가? 리픽싱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 돈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7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른다면 BW의 기본 구조는 이미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CB와 비교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CB, Convertible Bond, Convertible Bond, 전환할 수 있는 채권, BW, Bond with Warrant, Bond with Warrant, 신주 인수권이 붙은 채권. 둘의 구조는 다르지만 기존 주주가 마지막에 확인해야 하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앞으로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기업 가치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 2가지입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체를 공부하는 이유는 용어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시가 나왔을 때 악재다, 호재다.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숫자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주 인수권 부사체 1강부터 10강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BW는 무조건 악재도, 무조건 호재도 아닙니다. 조건과 숫자를 계산하고 희석보다 기업 가치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